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7,800달러, 이더리움 1,300달러, 리플 도지 ADA는 마이너스고요. 12월 미국 연준 50bp 금리 인상과 파월 의장 연설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직전에 비트코인 18,30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점도표가 발표가 되면서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요. 12월 FOMC 이후 전체적인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만 플러스고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은 마이너스 되는 비트코인 중심의 코인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면스 38%, 이더리움 도면스 17.5%로 최근 기관들 비트코인만 계속해서 현물 매수한다는 시그널이고요. 비트코인 찐 상승장 오면 알트코인도 따라서 상승을 하지만 최근 FTX 파산으로 인해서 개인들 투시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알트코인 약세장은 좀 더 이어질 듯 하고요. 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율 CPI 발표가 되었고 연준 금리 인상도 이번에 종료가 되면서 12월 가장 큰 이벤트는 끝났다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큰 악재는 없고요. 이번 파월 의장 연설 직후 연준위원 블랙아웃 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해서 다수의 연준위원들이나 정치인들 휴가 떠나고 휴가 전 무리한 긴축 발언 안 할 가능성이 높을 듯 하고요.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 오고 그 다음 리플 도지 포함한 알트코인도 약간의 반등 정도는 올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반등은 매수보다는 매도 타임이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으로 비트코인 다시 하락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1월 초부터 해서 1월 말 미국 빅테크 어닝 전까지는 연준의 4.5% 고금리의 미국 기업들 실적 약화가 되는 선반영 시즌이고요. 전체적인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38%로 비트코인 위주의 상승장은 매우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면 18,300달러까지 상승하고 여기 채널 뚫고 99일선 부근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도표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여기 채널 안으로 들어왔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 연설이 8월 잭슨홀만큼 강한 것도 아니었고 점도표도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여기 채널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여전히 높습니다. 비트코인 18,300달러 강한 저항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은 쉽지 않죠. 12월 8일 FTX 파산으로 폭 나오기 전에 주요 매물대가 18,000달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매우 두텁죠. 때문에 산타랠리 정도 호재로 인해서 여기 매물대 뚫고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1월 미국 CPI 계속해서 내려가고 비트코인 99일선 지지를 받는다면 1월 정도 되어서나 확실히 여기 매물대 뚫고 상승할 가능성 조절을 하죠. 최근 비트코인 차트 모양이 2019년 여기 구간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5일선 지지받고 99일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인데 2019년 3월 99일선 지지로 99일선 핵심 라인 무너지지 않으니까 비트코인 강한 대세 상승이 본격 시작이 되었고요. 하지만 2019년하고 100% 같을 수는 없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대세 상승이 나오려면 나스닥이 먼저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25일선 아래로 크게 장대음봉 나오면 안 되고요. 이때도 보면 25일선 아래로 내려는 왔지만 하루 이틀 만에 25일선 위로 상승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대세 상승 와서 코인 풀매수하려면 어떤 시그널은 나와야 하나 질문 주실 수가 있는데 2019년처럼 25일선하고 99일선 골든 크로스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비트코인 직전 고점인 여기 매물대 뚫고 상승하는 게 필요하고요. 2019년에는 3,000달러 바닥을 찍고 4,000달러 상승 이후 조정은 받았지만 99일선 지지로 인한 더욱 강한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2차로 2018년 11월 폭락했던 여기 6,000달러 지점 돌파 이후 비트코인은 12,000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차, 2차로 이전 고점을 넘게 된다면 다음 조정 구간에서 풀매수 타임이다 볼 수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드리면 2019년 4,000달러 넘는 거를 보고 다시 조정 구간에서 1차로 매수를 하는 거고 2차로는 6,000달러 넘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완전한 바닥 비트코인 2019년 3,000달러 여기 바닥에서 매수하면 수익이 더 좋을 수 있다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바닥이 한번 나오면 추가 하락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매수한다고 해도 풀매수는 어렵고요. 완전히 여기가 바닥이었다는 거는 세력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후에는 알 수 있는 결과론적인 거고요. 비트코인 2022년 올해 계속해서 하락은 했지만 결국에 하락만
하는 장은 없습니다. 2019년 대세 상승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크게 반등 올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코인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 3만 달러 부근까지는 재반등할 수 있다고 예상을 많이 하는데 비트코인 2만 달러, 2만 5천 달러 메인 매물대 돌파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비트코인 3만 달러 재반등이 온다고 해도 이런 고점에 오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5% 고금리 1년 이상 유지를 하면 코인 시장 당장에 새로운 혁신 나오기는 어렵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2020년 4월 코로나가 정말 변수였긴 했지만 당시 거시경제 환경만 봐도 코로나 전 코인, 부동산, 주식 등 2020년에도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당시 연준도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2.5%로 하락 오는 것은 당연한데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을 하니까 다시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을 크게 늘렸었고요. 2020년 코로나 때처럼 새로운 변수가 앞으로 나올 것인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미국이 고인플레이션율로 인해서 시장 유동성 2020년처럼 단계 확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12월 14일 미국 시간으로 연준 50bp 추가 금리 인상하고 파르장 연설이 있었고요. 파르장 연설은 약한 매파로 시장 예상보다는 온화하게 연설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이기 때문에 파럴 잭슨홀처럼 대본만 읽고 퇴장은 안 했고요. 파르장 주요 연설 내용은 미국 노동시장 여전히 강하다, 미국 인플레이션을 내려오지만 빠르게 추가로 하락 올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서 여전히 CPI, PMI 등 데이터를 중시하고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상폭을 조절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율 추가 상승 못하게 하려고 금리 인상 상단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추가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연설 내용은 이전 이야기했던 것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큰 차이가 없었고요. 하지만 연준위원들 향후 방향성 결정하는 점도표가 변수로 작용을 했고요. 비트코인 18,30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온 것도 이번 FOMC 발표된 점도표의 중간금리 인상 상승에 따른 선반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9월에는 2023년 4.6% 연준위원들 금리 인상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12월에는 5.1%로 상향을 했습니다. 2023년 최소 50bp만 금리 인상하고 단기로는 금리 인하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 미국 GDP 경제 성장률은 9월에 1.2% 내년 성장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0.5%만 성장할 것 같다고 축소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점도표를 보면 여기 2023년 다수의 점들이 모여있는 구간이 5.1%고 가장 높게는 5.75%까지 기준금리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 25년에도 5.7% 금리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기 점 찍어둔 연준위원은 제임스 블러드 총재일 듯 합니다. 금리 단기간에 빠르게 내리면 인플레이션율 또 자극을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리고 2024년 4%까지 연준위원들 금리 내릴 것으로 다수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점도표 발표되고 나스닥도 비트코인하고 함께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하락 정도가 마이너스 0.7%로 충격은 크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25일선하고 99일선 만나는 골든크로스 직전이고요. 나스닥의 골든크로스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나올 듯하고 8월처럼 단기 랠리 나다가 12월 말 1월 초에 다시 하락 올 가능성이 높고요. 나스닥도 점도표 중간금리 인상의 약간의 조정 정도다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큰손 헤지펀드 매니저들만은 국제유가를 보면 파르장 연설 이후 국제유가는 오히려 77달러 상승을 했고요. 국제유가 상승한다는 것은 단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영향은 받겠지만 미국 경제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석유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큰손들은 석유하고 환율, FX 시장에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나 환율이 크게 변동 안 하고 오히려 국제유가 상승하고 환율 내려가는 움직임은 경기가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라는 시그널이죠. 그러면서 12월 14일 파르장 연설과 함께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FTX 청문회가 있었고요. 이번 상원 청문회에서는 FTX, 샘 뱅크먼 문제도 지적은 했지만 무엇보다 바이낸스에 대한 공격이 매우 많습니다. 미국 상원원들 바이낸스는 중국 공산당 지배 아래 있고 바이낸스 작년 시바이누 코인으로 12밀리언 수익을 얻었다 언급을 했습니다. 바이낸스나 크립토닷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시바이누 코인 작년 단기에 급등했던 코인이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 차익 거래를 통해서 단기에 급등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고 있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